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의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두 해에 걸친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2025 중장기 계획 발표가 나왔습니다. 차별화, 전문화, 혁신, 역량 강화로 정리되는 2025는 5년간 우리의 새로운 이정표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죠. 각 지역별, 영역별로 중장기 계획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에 따른 첫 시작, 올해와 내년의 사업 계획입니다. 사업 목표는 가벼운 발걸음, 새로운 바람입니다. 보시다시피 2년 동안의 목표고요. 시대의 변화와 세대의 변화를 고려해 보았을 때 현재의 공동육아가 약간 노력하고 애쓰는 공동육아인 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에 공감했습니다. 이것을 즐겁고 자연스러운 공동육아로 만들고 싶은 열망을 담은 목표입니다. 시대의 변화의 대표적인 예는 나라가 돌봄과 육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돌봄을 신경 쓰지 않을 때 우리 모습과 그러지 않을 때 또 우리의 모습은 다를 것입니다. 나라와 지자체가 돌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자 한다면 거기에 발맞추고 모범으로 함께할 과제가 새로 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차별화 정책이 될 것입니다. 세대의 변화는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입니다. 우리의 공동육아가 지금 그대로 과연 미래 세대에도 적합한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가벼운 발걸음, 새로운 바람이고 중점 사업이 올해의 사업 5가지입니다. 올해 중점 사업 5가지입니다. 회원제도 정비, 조합조직의 새 모델, 리브랜딩, 아동 청소년 확장, 사업 정책 분야의 강화입니다. 그 첫 번째는 회원제도 정비입니다. 우리의 사업 확장은 다양한 조직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대안학교,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적 협동조합 어린이집, 품앗이 공동육아까지 회원 형태가 다양해졌는데요. 각 회원 구조마다 다른 지원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현장별 회원 숫자는 또 줄고 있어서 확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아동수 감소가 현실로 나타나는 거죠. 또 작년에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가 새로 생겼고 사단법인 내 조직도 계속 분화하는 중입니다. 조직 재구성 TFT를 통해서 회원 구조를 정비하고 회원 확산을 고민하여 누구나 즐겁고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의 회원 구조 정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조합 조직의 새 모델입니다. 올해 모아낸 중장기 계획에 지속가능한 조합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조합형 조직은 우리나라 협동조합 역사에서 가장 밀도 있고 오래된 협동조합입니다. 만약 협동조합 안에서 갈등에서 벗어난 안정된 구조가 문화로 만들어진다면 그 시작은 공동육아 협동조합이 될 것입니다. 현재 조합 조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운영진의 일의 피로도, 운영과 조합의 업무 분담, 노계위에서의 갈등, 사교육, 이런 여러 이슈들이 미래 세대에 맞게 어떤 모양을 가질 것인가 그 고민을 시작하는 해입니다. 갈등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 회복적 서클 과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 문화에 대한 우리의 노하우, 그 다음에 소통이 가능한 회의 문화, 교육 지원, 모두를 위한 이런 것들을 모아서 모델 만들기, 이런 것들을 큰 분란 없이 잘 해결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작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으고 문제의식을 확산하고 조직 재구성 TFT를 통해서 정리하고 다시 새로운 모델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동육아 리브랜딩입니다. 조직 재구성의 성과와 교육 연구 작업의 성과를 모아서 공동육아 리브랜딩을 시도합니다. 전 사회적으로 공동육아의 설명력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산을 제대로 잘 드러내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육아의 사회적인 표현, 리브랜딩 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정책 분야의 강화입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부서별로 다양한 루트와 방안으로
육아와 돌봄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도 각 사업별로 부서와 지자체가 다르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과 서울시의 아이돌봄과 여기에서 이제 육아공동체 사업을 위한 품앗이 공동육아를 지원하고 있죠. 보건복지부의 협동어린이집 활성화 정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춘천, 성남 이런 지자체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도 같이 하고 있고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시민단체의 영역에서 협동조합협의회나 사회적경제연대회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아정책연구소와도 함께하지만 여성가족재단도 함께하고 있죠. 이렇게 다양한 지자체와 부서가 저희 또 법인의 각 부서들과 연결이 돼 있어서요. 모두 다 돌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정책의 뒷공무니를 따라가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인도 이런 추세에 맞게 정책팀을 잘 모아내고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동 청소년 영역의 확장입니다. 중장기 계획의 영역 확장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공동육아의 생애 주기별 돌봄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커가고 있습니다. 이미 공동육아로 큰 아이들이 공동육아의 선생님으로 다시 오고 있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계속 얘기만 되던 청소년 영역에 대한 확장을 고민하는 해입니다. 아동팀을 아동 청소년팀으로 하고 정관에 사업 영역을 아동 청소년 영역을 정식으로 놓고 앞으로의 청소년 영역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는 해로 잡았습니다. 코로나 뉴노멀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와 함께 시작했고요. 내년까지 간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저희의 고민이 없을 수가 없는 해입니다. 코로나19의 키워드들을 모아봤습니다. 거리 유지, 비대면 소통,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디플레이션이나 신자유주의를 바꾸는 디지털, 실업재란, 경제 위기, 녹색 삶에 대한 욕구가 있고, 그리고 소득과 일을 넘어선 삶의 질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 상승이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밀접한 만남을 주로 했던 공동육아는 모이는 규모부터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새로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올해 계속 진행되고 내년까지 갈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올해도 함께 고민하고 모색이 필요한 해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정답을 찾기가 좀 힘들죠.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좀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서로 차이를 인정하는 공동체성, 지속 가능성, 이게 점점 중요해지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업 목표로 잡은 조직제 구성이 더 필요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소통으로 마음을 전달하고 철학을 공유하는 한 해를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좀 더 세밀한 소통, 작은 만남, 작지만 좀 빈도가 높은 만남,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이런 만남에 익숙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일상을 고민하고 살아가는 속에서 포스트 코로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바뀐 부분입니다. 보시다시피 올해 전국 순회간담회, 신입 운영진 교육, 신입 부모 교육이 예정돼 있었는데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각종 회의들은 화상회의로 전환이 돼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순회간담회는 지역별, 조합별 작은 간담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현장 방문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법인과의 간극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대응 현장 사례를 조사해서 계속 공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입 부모 교육이나 운영진 교육이 진행되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교육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게시판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동육아 재난기금위원회가 올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도에서 1,000만 원으로 시야 자금을 조성해서 지원이 38곳 정도에 1,600여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법인에서 시야 자금을 조성하였지만 그 외에 1,000만 원 정도는 기금 조성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모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사업의 변화된 부분들입니다. 현장학교도 지금 이제 줌이나 온라인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또 없어진 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예산안입니다. 수입 예산안 중에 변화된 점은 회비 수입의 변화입니다. 작년보다 약간 5천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요. 저희가 찾아보니 현장의 숫자보다는 현장별 회원 숫자가 조금씩 줄었습니다. 아동 수가 줄어들고 충원이 어려워졌다고들 하는데 그것이 아마 회비 축소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회비 수입이 4억 8,390만 원 정도고요. 퍼센트로 보면 39.5%입니다. 한 거의 40%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 수입들은 보시다시피 여러 사업 수입입니다. 그래서 사업 수익이 60%, 아니죠, 60%, 그 다음에 회원 회비 수입이 4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안입니다. 지출 예산안에는 인건비가 31.9%인데요. 3억 9,156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운영비가 4,100만 원, 그 다음에 법인활동비가 4,290만 원, 이렇게 이 정도 이제 지출 예산안에 들어가 있고요. 현장조직 사업비, 이런 사업비들은 예산안에, 수입 예산안에 잡혀서 지출 예산안에도 지금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 연대 사업비가 3,800만 원 정도가 연합회 지원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가 작년에 새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하는 비용이 연대 사업비로 다른 사회적 경제 연대 회의라든가 협동조합 회비에 합해져서 연대 사업비로 같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출 예산안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 발표를 마치겠습니다.